네, 이번 시간은 맨큐의 교과서 9장 경제성장 2 기술 경험 및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했던 솔로 모형을 조금 더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솔로 모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y는 그래서 k 알파승 L의 1-알파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 성장이 없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는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은 가장 중요한 솔로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의 축적이라 했어요. 총 자본이라는 것은 저축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일어난다 그랬죠. 총 자본.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L로 나눴고 L로 나누면은 요거는 1인당 소득 그래서 스몰 y가 되고 델타 스몰 k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성장이 있을 때 없을 때나 다 똑같은데 이게 다 스몰 y 스몰 k로 표시가 됐는데 요거가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자본의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L로 나눴으니까 이걸 스몰 k로 어떻게 변화시키냐 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스몰 k라는 것은 1인당 자본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 관계를 변화율 관계로 한다는데 이건 로그 차분하라고 했어요. 로그 차분. 이렇게 로그 차분하면 변화율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여러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이 100에서 102로 됐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냐? 정확한 계산 방식은 x의 변화에다가 초기의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변화 이후 빼기 변화 이전. 이게 이제 dx, x의 변화된 거고요. 이걸 초기 값으로, 이전 값으로 나눠주면은 그냥 우리 2%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로그를 치워서, 자연 로그를 치워서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냥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로그 값에서 전의 로그 값 빼주면은 그냥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했을 때 요런 관계가 성립하죠.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예전에 그 수학적인 공식으로 봤을 때도 y는 ln x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역수 x분의 1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재정리하면은 우리가 이런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런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율이라는 것은 로그 차분한 것이다, 로그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한 변화율 공식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걸 어떻게 이 어색한 거를 어떻게 스몰 k로 변화시키냐 볼 때는 이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ln k는 스몰 k는 ln bk 마이너스 ln 스몰 k 이렇게 나왔죠. 스몰 l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분을 해주면은 스몰 k 변화율이라는 것은 bk 총 자본의 변화율과 인구의 변화율이랑 같구나. 그래서 인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요 부분을 인구의 변화율이 없을 때는 요 부분을 0에다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변화율은 또 뭐랑 같다 그랬죠? 잠깐만요. 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요거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델타 K 스몰 k는 델타 BK 나누기 BK 그쵸? 인구 변화 없을 때는 델타 LNL 그 인구의 변화율이 0이다 그러면은 요것만 남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스몰 델타 K는
스몰 k 곱하기 k, bk 나누기 k, 그죠? 스몰 k는 k 나누기 l이었으니까 kk 없어져서 이렇게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스몰 델타 k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스몰 델타 k, 그렇죠? 1인당 자본의 축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자본 축적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함수라는 게 생산 함수가 이렇게 fk, k 함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구 성장이 있었을 때 이 변화율이에서 n이라고 그랬죠. 인구가 n%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쭉 같이 가보는 거죠, 그렇죠? 잠깐만요. 요 그대로 해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n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 1번씩은 요 1번씩은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빅 델타 K 나누기 빅 L 요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이게 소문자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은 아까 처럼 스몰 k 나누기 k 변화율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BK의 변화율, 요거 k, 그렇죠? 그다음에 L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n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스몰 k로 변하기 위해서 그냥 스몰 k 나누고 스몰 k 곱하기 델타 bk 나누기 k 마이너스 n 곱하기 스몰 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모에 있는 k를 오른쪽으로 넘겨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스몰 k는 여기서는 1인당 자본으로 정의됐으니까 이게 오른쪽 거는 그냥 스몰 k 하면 놔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kk 없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번씩에 있는 요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2번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2식을 1식에다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단 2번식을 대입해 보면은 원래 플러스 n 플러스 k인데 요거를 넘겨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nk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nk를 오른쪽으로 넘겼으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운동반정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솔로몬 모형, 경제 성장 모형에서 그냥 아무 변수들이 성장이 없을 때, 그죠? 아무 성장이 없을 때 했었고, 인구가 증가할 때, 인구가 성장 또는 증가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는 저번 장에 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이 진보할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했는데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천천히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솔로 모형을 기술 진보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과 관련된 다른 이론, 솔로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그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형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장의 솔로 모형에서, 그러니까 이전 장의 솔로 모형에서는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기술은 그냥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안정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은 일자다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1인당 소득은 막 늘어났고 기술 진보에 대한 사례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술 진보의 사례 같은 거는 얘는 이 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솔로 모형에서 기술 진보라는 것은 이게 노동 효율성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y는 원래는 fkl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k 알파승 l의 1 알파승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은 y는 k 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이 있고 노동의 질, efficiency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콥더글러스 비슷하게 L 곱하기 2의 1 알파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G의 속도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 진보라는 건 노동 증대적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노동 쪽에서 기술 진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우리 교과서에 했던 거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 있었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A 곱하기 F, K 그다음에 H라고 해가지고 A 곱하기 F, K, L 곱하기 우리는 스몰 h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h라는 것은 효율성이죠. 노동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솔로 모형에서는 2에 해당되는 거죠. 2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노동 쪽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이고요. A라는 것은 K와 L 말고 전반적인 총 생산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솔로 모형에서는 그냥 고려 안 하고요. 효율성, 노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 efficiency. 노동의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솔로몬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함수로 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y는 k와 노동, 그 다음에 노동의 효율성, efficiency 함수다. 이렇게 해서 콥더글러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자, 노동의 증가율이라는 것은 n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의 증가율, 노동 효율성의 증가율은 이렇게 g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그 솔로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 축적 방정식이에요. 자본 축적 방정식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효율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또 1인당 효율적 노동 1인당 효율적 노동 1인당 생산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화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인당 여기 이렇게 총생산 함수가, 총소득 함수, 총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1인당 효율적 노동 1인당 효율적 자본, 효율적 노동의 노동당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y를 L2로 나눈 거죠. 자, 이제는 요런 거를 이제 스몰 i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든지 L2로 나누는 거는 이제 소문자로 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K 알파승 L2의 1 알파승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K 알파승 L2의 1 마이너스 알파승, 그렇죠? K 나누기 L2의 알파승. 그래서 이거는 스몰 k의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요것만 아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건 똑같습니다.
인구,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장이 없든 인구가 증가하든 또는 이제 기술이 진보하든 이런 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자본 축적 방정식에서 시작해요. 똑같아요. 총 자본 축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총 저축에서, 그죠? 뭘 빼요? 감가상각을 빼는 거다. 그죠? 아, 미안합니다. 이게 다 대문자로 되니까 총이니까. 죄송합니다. 총저축에서, 국가 총저축에서, S라는 것은 저축률이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뺀 것이다. 자, 근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S 곱하기 F, Y라는 것은 K와 노동의 효율성, 그죠? 노동 및 효율성, 그죠? 요걸 해서, 요걸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총의 개념이 아니라 1인당 자본의, 1인당 소득이 관심 있는 거죠. 1인당.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잘못했네. 이게 스몰 y는 L2로 나눈 거죠. 그죠? 스몰 L은, 그러니까 양변을 L2로 나눠요. 그죠? 효율적 노동 1인당 뭐 소득 또는 효율적 노동 자본,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S 곱하기 스몰 y 마이너스 델타 스몰 k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른쪽은 그러니까 효율적 노동 1인당으로 되는데 오른쪽은 BK가 있고 BL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소문자 형태로 효율적 노동 1인당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중요한 관계는 자본 축적 방정식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스몰 K를 어떻게 정했느냐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죠. 스몰 K라는 것은 스몰 K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요렇게 BK 나누기 그러니까 LE 그래서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 이렇게 정의를 했었던 거죠. BK 나누기 L 곱하기 2였다. 자, 그러면 이 변화의 관계는 어떻게 하죠? 로그 차분을 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은 lnk는 이렇게 돼 있고 이 변화율로 보려면은 이걸 차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걸 변화율은 뭐랑 같다 그랬죠? 델타 lnk는 요거랑 같다 그랬죠. 그죠? 변화율이니까. 자, 그 다음에 L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L의 성장률이죠. 그죠? L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N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G로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쩌면 L의 변화율은 N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의 변화율은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몰 K로 다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몰 델타 K로 하려고 그러면은, 밑에 분모에 있는 스몰 K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K라는 것, 스몰 K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BK 나누기 LE 이렇게 정의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는 뭔가 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1번.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것이 델타 BK 나누기 L이었죠. 그래서 1번에서는 뭐냐면 1번에서는 델타 BK 나누기 L 곱하기 2라는 것이 S 곱하기 Y 마이너스 델타 스몰 K 이렇게 주어진 거죠.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2번 식 2를 가지고 해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스몰 k, 그쵸? 스몰 델타 k 플러스 n 플러스 g k는 s 곱하기 y 마이너스 델타 k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냥 이쪽으로 넘기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스몰 k는 s 곱하기 y 마이너스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 생산함수라는 것은 s 곱하기 뭐 f k 함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몰 k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bk에서 효율적 노동 1인당으로 이렇게 여기서 정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솔로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방정식이 나오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죠? 제일 처음에는 총 자본 축적죠? 총 자본 축적이라는 것은 그 저축에서 감가상각을 뺀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1인당으로 나누던가 효율적 1인당으로 나눔으로 해서 스몰 K를 만들고, 그죠?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계산은 이 캠퍼스에도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써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경제성장 관련 보조자료로 4번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파워포인트 파일 말고 밑에 이제 PDF 파일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솔로몬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 그 자본 축적 방정식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출을 하느냐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넘어가시다 보면은 뭐 노동 증가율은 뭐 n이다. 그다음에 노동 효율성 증가율은 k다, g다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그렇죠? 총 자본 축적 방정식에서 감가상각을 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를 그대로 다 여러분들 제가 수식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 나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함수는 이렇게 정의됐어요. 그러니까 y는 k의 알파승 l 곱하기 2의 원마스 알파승이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노동의 효율성, 그쵸? 그래서 이제 스몰 y로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산출량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y는 k 알파 l2의 1 알파 승이었는데 요거를 양변을 l2로 나누면은 k 나누기 l2 이런 식으로 돼서 스몰 y는 스몰 k의 알파 승이다. 이런 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노동자 1인당 생산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1인당 저축과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다 알 수 있죠. S라는 것이 저축률이었으니까 총소득에다가 저축률 곱하면은 그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저축액이 된다. 저축이라는 것은 우리 균제 상태에서는 투자와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 n 플러스 gk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도출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이 있었을 때 기술이 변화할 때 그래서 좀 더 얘기하는 노동 친화적 기술이죠. 왜냐면 우리가 y는 원래는 a 곱하기 k 알파 l 곱하기 2의 원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 총 생산성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 노동과 노동 친화적 기술, 노동의 효율성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효율성 기술이 변화할 때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되면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총 저축은 여기 있고 그죠? 총 저축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총 감가상각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델타 플러스 n 플러스 g 플러스 k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도출하죠? 자 그러니까 효율적 균제 상태 그러니까 k가 변하지 않는 상태죠. 자 그래서 스몰 y라는 것은 빅 y 나누기 l2였고 그 다음에 스몰 k라는 것은 빅 k 나누기 l2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자본 축적 방정식 솔로에서는 이것은
S 곱하기 Y 마이너스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스몰 K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Y는 K의 알파승 L2의 1 알파승이었고 스몰 y로 따지면 스몰 y는 스몰 k의 알파승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도출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본 축적이 0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생산함수라는 건 k의 알파승이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 이 부분이 0이 된다. 그렇죠? 그럼 k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s 곱하기 k 알파승은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다. 그렇죠? 이제 양변을 k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s 곱하기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오른쪽은 마이너스 1승 해주면 없어지죠. 그렇죠?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자, 그래서 그러면은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은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나누기 s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k라는 것은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나누기 s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그렇죠? 자, 근데 알파라는 것이 0과 1 사이잖아요. 그렇죠? 0과 1 사이니까 알파 마이너스는 음수가 되니까 요거를 그냥 부호를 바꿔주자 이거죠. 어떻게? 델타는 그렇죠? 델타 S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그냥 1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자. 이렇게 하면은 요 마이너스 1승은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S 나누기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1 over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이렇게 균제 상태 있을 때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없을 때 최적 자본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도출한 것도 요 강의 제가 올렸던 그 PDF 파일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똑같이 이제 도출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되는 거죠. 자, 근데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솔로몬 모형에서의 정상 상태 성장률, 자본 축적이 없을 때, 그죠? 자본 축적이 없을 때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식이죠. 아까 본 것처럼 자본 축적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스몰 k는 S 곱하기 FK 마이너스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는 0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균제 상태의 효율적 1인당 자본이라는 것은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S 오늘 볼 마이너스 알파.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솔로우 모형에서는 S 그 다음에 N은 인구 증가율, S는 뭐였죠? 저축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노동의 효율성 증가율, 그 다음에 델타라는 건 뭐였죠? 델타는 감가상각률, 그죠? 솔로몬에서는 이 모두가 외생적이라고 했어요. 외생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냥 주어진 값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주어진 값으로. 주어진 값이다라는 얘기면은 그냥 상수로 생각하면 돼요. 상수.
상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모든 값이 상수라 그러면은 K 스타 값도 상수라는 얘기죠. 어느 하나의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정 상태를 도달하는 K의 값은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상수 값이. 그렇죠?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K 스타, 그죠?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안정 상태에서 자, K 값은 상수면은 Y 값은 어떨까요? Y 스타 값이라는 것은 K의 함수이고, K 스타의 함수고, 이것은 K 스타의 알파승이었죠, 그렇죠? 그럼 Y 스타도 이것도 상수예요, 상수.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상수의 어떤 그러니까 고정된 값, 그죠? 상수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0이죠, 0. 2로 고정된 값이 있었을 때 2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로 계속 있으니까 변화율은 0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 그죠? 스몰 k라는 것은 bk 나누기 L이었다. 왜냐면은 이것이 bk 나누기 L2로 정의한 거잖아요.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 그 다음에 스몰 y는 빅 y 나누기 L이었죠. 그렇죠?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소득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스몰 k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정 상태에서 스몰 k 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보세요. (0이다) 안정 상태에서는 K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0이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했죠. 그럼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산출량. 그래서 그러면은 Y스타. 이거 증가율. 이거 본 것처럼 Y스타라는 것은 그냥 K스타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K 값이 상수면은 Y 값도 그냥 상수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상수 값이니까 증가율은 0이다.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1인당 산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1인당 산출량. 이거의 증가율. 자, 요렇게 하는 거는요, 안정 상태의 어떤 값의 관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죠. 한번 보시죠. 우리가 스몰 y가 뭐였죠?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소득이었죠? 오케이. 요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를, 자, 1인당, 노동자 1인당 소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y 곱하기 2였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1인당, 노동자 1인당 소득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자, 변화율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율, 로그 차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동자 1인당 소득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스몰 y의 변화율 플러스 어떻게 돼요? 2의 변화율, 그렇죠? 로그 차분, 그렇죠? 로그를 치우면은 곱하기는 분리될 수 있고 차분이라는 걸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하면은 그런 거죠. 로그를 취해서 그냥 이전값 차분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안정 상태에서 이 스몰 y 값은 하나의 상수라 그랬죠. 그럼 요거의 변화율은 0이죠. 그런데 뭐냐면 노동의 효율성 변화율은 얼마죠? 노동의 효율성 변화율이라는 것은 G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G의 함수다. G에 의해서 그러니까 G다. 증가율은 G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인당 산출량이라는 것은 G다. 이것은 왜냐면 스몰 y 곱하기 빅 2다.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정의에서부터 관계식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총 산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보세요. 안정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 것처럼 K 스타 값 고정이죠. 상수값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Y 스타 값도 고정되어 있다. 상수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K는 어떻게 정의했는지죠? BK 나누기 L 곱하기 2. 스몰 y라는 것도 빅 y 나누기 L 곱하기 2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총 산출량은 어떻게 정의를 하죠? 우리가 관계식에서 스몰 y라는 것은 빅 y를 L 곱하기 2로 나눈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총 산출 빅 y는 어떻게 돼요? 스몰 y 곱하기 L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스몰 y는 안정 상태에서는 고정된 값이다.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럼 빅 y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자, 로그 차분하라 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로그를 씌워가지고 차분 예전 값으로 이렇게 좀 빼주는 식으로 표시를 해버리면 이게 변화율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총 산출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스몰 y의 변화율, 그러니까 효율적 노동 1인당 변화율. 근데 이것은 안정 상태에서는 변화율은 상수값이라 했죠. 0. 노동의 증가율은 어떻게 된다 했죠? 인구의 증가율이라는 것은 n이라고 주어져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효율성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g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총 산출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n 플러스 g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황금률도 어떻게 되냐? 뭐 이미 우리가 자본 축적 방정식을 구하면은 황금률도 되게 쉽게 계산이 돼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다시 가서 황금률 같은 경우는 자본 축적 방정식에서 어떻게 되면 스몰 델타 K는 S 곱하기 Y 마이너스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라고 얘기했어요. N 플러스 델타 K. 자, 그 생산함수는 그냥 K 알파승이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비라는 것을 보면은 소비라는 것은 효율적 노동 1인자겠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뭐죠? 총소득에서 뭘 뺀 거죠? 저축을 뺀 거죠. 그렇죠? 근데 저축이라는 것은 투자랑 같고 투자랑 균제 상태에서는 감가상각이 같으니까 y 마이너스 그러니까 균제 상태는 것은 이 저축이라는 것이 이 감가상각 부분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대신에 저축 대신에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C라는 것은 효율적 노동 1인당 소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최적화를 어떻게 하느냐? K를 잠깐만요. 이 Y라는 것은 또 여기서 K 알파니까 K 알파는 생산함수니까 우리가 K를 선택해서 최적의 소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도 그림으로 보면은 아마 이럴 거예요. 소득은 이렇게 돼 있고 빠지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어디서 소비가 극대화되죠? 제가 저번 그림으로 얘기했지만은 이 비용과 수익 부분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요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점에서 여기 소득이 있고, 그죠? 이랬을 때 보면은 소비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보면 이거죠.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이 부분이 0이 된다. 0이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맥스가 되는 거지 소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요걸 뭐라 했어요? K가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다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그래서 물론 이제 감가상각을 뺀 이 부분이 인구 증가율과 효율성 증가율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서 감가상각을 빼는 것이 인구 증가율과 그 노동 효율성 증가율이랑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 효율성이라는 것을 기술 진보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의 정상 상태는 여러 변수들이 동일한 속도로 증가하는 균형 성장을 나타낸다. 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산 없는 K 알파성이 되고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정상 상태라는 것은 자본 축적이 없는 상태. 그래서 보면은 아까 어떻게 됐죠? K 스타라는 것이 n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s 오너볼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n도 외생적으로 상수로 주어져 있고 g도 외생적으로 상수로 주어져 있고 델타도 상수로 그러니까 고정된 값으로 주어져 있고 s라는 것도 외생적으로 고정된 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k 스타도 안정상태 k도 그냥 이렇게 변하고 상수값이고 그러면은 y 스타라는 것도 k 스타의 알파승이니까 그렇죠? 알파승이니까 이것도 상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솔로몬에서 y와 l과 k와 l은 기술 진보율과 동일한 속도로 성장한다. 맞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몰 i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효율적 노동 1인당 소득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안정상태에서 요거는 상수값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y 나누기 l은 아까 우리 한 것처럼 y 나누기 l은 y바 곱하기 2였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거의 변화율 플러스 2의 변화율.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 스몰 y라는 것은 안정상태에서는 변화율이 0이죠. 상수값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인당 소득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효율성 변화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기술 진보율. 그렇죠? K 나누기 L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한번 해보죠. 스몰 k부터 시작하는 거죠. 안정상태에서 스몰 k 값이 0이다. 그렇죠? 스몰 k라는 것은 bk 나누기 효율적 노동. 그렇죠? L 곱하기 2다. 자, 그러면 K 나누기 L은 어떻게 되죠? K 나누기 L은 어떻게 되죠? K 나누기 L은 스몰 k 곱하기 2죠. 똑같죠. 그럼 이거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스몰 k 변화율 플러스 효율성의 변화율. 근데 안정상태에서 이 값은 0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G를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K 나누기, 그러니까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K 나누기 Y는 뭐랑 같죠? 요 식을 쓰면은 Y 나누기 L 그다음에 K 나누기 L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의 증가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G가 되고 요거의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G의 증가율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K 나누기 Y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죠? 로그 차분하면 되게 쉽다 그랬죠? Y 나누기 L의 변화율에서 K 나누기 L의 변화율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Y 나누기 L의 증가율은 G였고 K 나누기 L의 증가율도 G였으니까 소득에서 K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는 현실 세계도 타당하다. 우리 앞서 우리 원래 에이스 모글로 교과서 번역서를 봤을 때도 보면은 미국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다시 말하면은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또는 3분의 2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했죠. 그렇죠? 솔로모에서 실질임금은 1인당 생산성과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만 실질 임금 가격은 일정하다. 이것도 현실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요 모형에서 좀 봤던 내용과 좀 관련이 있죠. 자, 수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봤을 때 보면 이런 거죠. 뭐 스몰 k가 있었을 때, y가 있었을 때 우리가 y는 k 알파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그램을 봤을 때, 기술이 다 동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소득 차이는 어쩌면은 그 각각 국가별로 있는 1인당 자본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만약에 그것만 차이가 난다면, 1인당 자본의 차이가 난다면은, 자본을 적게 가진 나라들은 여기서는 되게 빨리 성장하겠죠.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되게 가파르니까 성장이 빨리 일어나서 이쪽을 따라잡겠죠. 요 K2에서 시작한 국가들은 뭐냐면은 이미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되게 더뎌요. 그러니까 후진국들은 빨리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성장률이 빠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난한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기울기를 보세요. 생산함수의 기울기,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결국 소득 수준은 수렴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솔로몬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할까? 아니죠. 여기서는 동일한 기술일 때는 요 라인을 따라 움직이지만은 기술 자체가 다를 경우에는 그죠? 기술 자체가 따라가지고 생산함수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는 얘네들은 이렇게 가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냥 다른 게 동일하다면은 수렴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렴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축과 인구 증가율이 비슷한 몇몇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소득 격차는 매년 한 2% 정도 줄어드는 걸 나타났다. 그렇죠? 또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요소도 고려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저축 인구 증가 및 인적 자본의 차이를 조정한 결과 소득은 약 매년 2% 정도 수렴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다를 경우에는 후진국이 선진국을 이렇게 딱 따라잡는 수렴 현상이 다르다 그러면 수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에서 실제로 예측하는 것은 조건부 수렴으로서 이는 각 나라는 자기 자신의 정상 상태로 수렴하며 이러한 정상 상태는 저축, 인구 증가 및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런 예측은 현실에서 타당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은 이게 클럽 컨버전스라고 있어요. 클럽 컨버전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선진국, 그래서 후진국 또는 이제 개발도상국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선진국은 선진국끼리 서로 따라잡는 경향이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끼리 서로 따라잡는 경향이 있더라. 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보죠. 기술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후진국. 그러니까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의 이전 같은 경우도 사실 선진국에서 아주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후진국에다 넘겨주기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해서 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아주 최신 기술들은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고 그걸 판매를 하고 그걸 이용한 제품을 판매함으로 해서 이득을 내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진국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나라에 넘기더라도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최신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후진국들에게 기술을 넘길 수 있겠죠. 아주 후에.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는 기술 차이가 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진국 간에는 서로 이게 같은 기술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서로 따라잡기를 하고 선진국들끼리는 따라잡는 경향이 있는데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확 이렇게 따라잡는 경우는 케이스는 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상황이 그대로는 뭐죠? 국가 간 소득 차이는 다음의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거는
생산함수상에서 기술이 똑같다 그랬을 때 1인당 물적 자본의 차이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생산의 효율성, 그렇죠? 똑같은 자본 수준이라 해도 생산 기술에 있어서 이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물론 두 가지 요소 다 중요하죠. 그렇죠? 두 요소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1인당 물적 혹은 인적 자본이 높은 나라일수록 생산의 효율성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어느 게 더 차이가 있느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그죠? 우리 지금 솔로몬 기술을 했을 때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G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맞으려면은 미국은 설명이 안 돼요. 왜 미국은 설명이 안 될까? 1930년부터 현재까지 이거는 변화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의 비율이 3분의 2 정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고 K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됐으니까 1인당 자본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이게 계속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한 2분의 1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본, 1인당 물적 자본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성장의 설명 요인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솔로몬의 가장, 키 포인트죠. 어쨌든 간에 두 개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 하여튼, 생산 효율성은 자본 축적을 촉진시키고, 자본 축적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외부 역할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요소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좀, 우리가 책에서 좀 얘기할 텐데,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 요거 함수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솔로몬에서는. 자, 이게 전부일까? 이게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거는 근접 원인이라서, 딱 봤을 때 이거는 아웃풋, 그쵸? 아웃풋이죠. 요것들은 인풋이죠. 그쵸? 그러니까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말고도 이건 근접 원인이라고 나중에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자본과 똑같은 인력을 가지더라도 생산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제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과 북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예전에는 비슷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한국이 훨씬 더 생산력이 높더라.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러냐? 그러면 제도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아담 스미스 이래로 자유무역의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솔로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술 진보, 노동 효율성 증가율이 경제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을 좀 벗어났죠. 무역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선진국이 예를 들면은 개방일 경우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2.3%라 그랬죠. 70년에서 89년 사이. 근데 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는 0.7%. 개도국 같은 경우는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들은 평균 4.5%. 폐쇄 국가는 0.7%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프랑켄 로머는 국가들 간의 지리적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무역을 적게 한다. 그렇죠? 자, 지리적 차이는 무역과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여타소득의 결정 요인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연구 결과만 보이는 거죠. 자, 다른 조건이 또 동일할 때 무역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무역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증가할수록 1인당 GDP도 증가하더라. 뭐 수치 같은 건 정확하게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유무역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일단은 K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균제 상태에서 자본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 예측하는 게 뭐예요? 저축이 높아지면은 1인당, 그러니까 저축이 높아지면은 K스타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I라는 것은 K의 알파승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저축하고 있느냐, 뭐 충분히 저축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고, 자, 어떠한 정책이 저축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뭐 S 노라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분 문제도 있겠죠. 투자라는 것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본, 공공 간접 자본, 그리고 인적 자본 간에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분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국가의 제도가, 여기서 제도 얘기를 하죠. 이게 직접 안 보이는, 그죠? 그죠? 여기서 제도라는 거 없죠. 다 인풋만 보이니까 자본, 노동, 효율성 이렇게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라는 것이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KLE에서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제도라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줘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기술 진보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질문들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솔로 이후에 많은 이론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환급률을 계산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정 상태에서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했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놓고 이제 미국에 대한 분석도 할 거고 막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장을 마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